스트라이커 손흥민. 어찌 보면 손흥민에게는 어색한 수식어일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대부분의 시간을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했는데요. 가끔은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처럼 지속적으로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의 실력과 시기적인 우연이 만든 결과인데요. 골 넣는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인 그의 능력과 더불어 800억 원을 주고 영입한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히샬리송의 부진이 겹쳐 지금의 진화된 손흥민이 탄생하게 되었죠. 지금의 손흥민은 메시와 함께 시대를 호령한 크리스티안 호날두의 모습과 비교되는데요. 오늘은 손흥민이 존경하는 선수, 같은 등번호 7번 윙포워드에서 스트라이커로 변신, 이런 호날두와 평행이론을 걷고 있는 손흥민과 그를 변신시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놀라운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영국 언론에서는 케인 빈자리에 손흥민이 들어왔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영입이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등장한 가운데 히트맵 등을 통해 그가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처럼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영국의 스포츠 중계 채널 스카이 스포츠는 해리 케인 이적 이후 손흥민이 어떻게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며 자사축구 전문가 아담 베이트의 글을 공개했는데요. 베이트는 케인의 이적 뒤 손흥민 역할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했다며 이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양상과 비슷하다 고 전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으로 리오넬 메시와 함께 21세기 축구 선수를 대표하는 호날두는 데뷔 초기엔 윙어로 활동했고 이를 눈여겨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7살일 때 스카우트했었죠.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통해 기회 창출에 더 비중을 둔 그는 메뉴에서 2009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뒤 포지션 변화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날두는 커리어 최전성기를 맞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파고들거나 투톱 체제에서 한 자리를 차는 등 전천후 공격수로 거듭났고 이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완전히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굳힌 뒤 주로 쓰는 오른발과 약한 발인 왼발에 가리지 않는 정확한 슈팅과 파괴력 있는 드리블을 통해 직접 골을 해결하는 것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나갔습니다. 손흥민 또한 윙어로 커리어를 출발했지만 30대가 되며 속도가 점차 줄기 시작했는데요. 손흥민은 올해 만 31세로 과거의 빠른 속도를 살려 측면의 상대를 파괴하는 플레이가 점점 힘들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지난 여름 케인이 떠나며 중앙 자리가 비었고 히샬리송을 기용했던 초반 골 결정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호날두처럼 중앙으로 옮겨 손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죠. 베이트는 손흥민은 아직도 빠르지만 31세라는 나이를 고려했을 때 중앙으로의 포지션 변화는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전한 뒤 몸싸움을 잘 버텨줄 수 있는 6피트 신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발로 마무리가 용이한 게 손흥민의 특징이라고 전하며 호날두와 손흥민의 비슷한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베이트는 손톱 전술의 이점으로 득점 생산을 꼽았는데요. 그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모든 득점은 전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나왔다며 9월부터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즉 손흥민의 중앙으로의 이동이 팀 전체의 페널티 박스 내의 결정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전 시즌 손흥민이 부진했던 이유는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첫째는 중앙 미드필드 지역에 창의적인 패서가 없어서 손흥민이 좋아하는 박스 주변에서 골 찬스가 나지 않았고 그런 현상으로 인해 손흥민은 지속적으로 하프라인 위치까지 내려가며 볼을 운반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며 둘째는 모든 토트넘 선수들이 공격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해리 케인을 보는 경향이 있어 손흥민보다는 케인에게 더 많은 찬스가 몰렸다는 점이죠. 지난 시즌과 다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슈팅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을 운영하며 손흥민 살리기에 주력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의 자료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손흥민이 상대 페널티 박스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손흥민의 시즌별 히트맵을 확인해보면 손흥민은 시즌이 지날수록 상대 골대와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양발을 사용해 득점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한 전술의 결과로 간주되죠. 게다가 페널티 박스 내에서 공을 점유하는 비율도 이번 시즌 급상승했는데요. 베이트는 10%보다 낮았던 손흥민의 박스 내의 공 점유율이 이번 시즌 20%에 가까운 수치로 급상승했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호하는 공격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케인보다 손흥민이 더 적합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대 수비를 바쁘게 움직이게 만드는 공격수를 좋아한다며 케인 또한 해당 전술을 잘 수행할 수 있지만 손흥민은 현재 리그 내의 침투 움직임 횟수가 5위에 위치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 첼시의 니콜라스 잭슨, 아스턴 빌라의 올리 와킨스, AFC 본머스의 도미닉 솔랑케 다음으로 수비진 침투 횟수가 많은데요. 게다가 손흥민은 전방 압박도 성실히 수행하죠. 베이트는 손흥민이 전방 압박을 가하며 달린 거리는 리그 내에서 1위라며 그의 운동 능력은 여전히 대단하다고 호평했습니다. 때문에 토트넘이 전방에서부터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용이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지난 9월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벌리전에서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성공시키며 팀을 5대2 승리로 이끌자 손흥민은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잘 뛸 수 있다 라며 현재 토트넘 전술에 매우 적합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이트는 포스테코글루의 답변은 전방 압박을 의미한다며 손흥민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팀의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케인의 대체자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죠. 베이트는 토트넘은 골을 넣거나 공간을 만드는 등 이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알맞다 라고 정리한 뒤 따라서 케인의 판매는 토트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하고 있고 이는 손흥민에게도 긍정적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인의 이적은 토트넘에게나 손흥민에게나 최고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지난 7년간 케인의 팀이라고 봐도 무방했었죠. 케인은 데뷔 후 토트넘에서 3번의 득점왕과 1번의 도움왕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반열에 올랐습니다. 영국 대표팀에서도 부동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영국에서의 입지는 그 누구보다 높은 선수죠. 그러나 이런 케인이 있었던 토트넘은 원맨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2018에서 19 챔피언스 리그에서 케인이 부상을 당해 출전하지 못했을 때 극적인 골을 뽑아내며 팀을 결승에 이끈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감독이었던 포체티노는 갓 부상에서 복귀한 케인을 결승전에 무리하게 기용했고 이는 결승까지 손흥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팀을 다시 원맨팀으로 만들며 패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죠. 축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잘한다고 해도 팀으로서 컬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팀은 강팀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토트넘이 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케인이 빠진 지금에서야 토트넘의 팀 컬러가 입혀졌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메디슨, 비수마, 판더펜, 비카리오, 우도기 등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하며 조직력과 팀 스피릿을 갖춘 팀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힘입어 손흥민도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2 시즌보다도 더 좋은 페이스로 시즌을 보내고 있죠. 모든 축구팬이 주목하는 이주의 선수는 밥 먹듯이 선정되고 있고 유럽 전체를 따져 최고의 선수를 뽑는 이달의 선수에도 손흥민은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24일 축구 통계 전문업체 후스코어드닷컴 평점을 기준으로 유럽 5대 리그 주간 베스트 11을 선정했는데 풀럼전 한 골 1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공식 2주의 팀에 선정된 데 이어 주간 베스트 11에도 포함돼 활약상을 인정받았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선정된 이번 명단에서 손흥민은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핵심 공격수 앙투안 그리즈만과 함께 최전방 투톱을 이뤘죠. ESPN은 토트넘 캡틴은 월요일 밤 풀럼을 상대로 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골을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2대0 승리를 이끌었다면서 엄청난 노력으로 하프타임 전에 선제 득점을 올렸고 경기가 재개된 후에는 제임스 메디슨에게 도움 1개를 제공했다. 또한 손흥민은 경기 내내 3개의 슈팅과 3번의 드리블 돌파, 4개의 키패스를 기록했다고 손흥민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ESPN뿐 아니라 소파스코어, 후스코어드 등 통계 매체들은 손흥민을 공격수 포지션에 놓고 베스트 11에 선정했는데요. 이제는 축구 매체들 또한 손흥민을 윙이 아닌 스트라이커로 인식하고 있죠. 특히 후스코어드닷컴은 프리미어리그 10월 이달의 팀을 선정하며 스트라이커의 프리미어리그 득점 단독 선두 엘링 홀란드가 아닌 손흥민을 선택하며 그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10월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경기 평점을 계산한 결과 포지션별로 평균 평점이 가장 높은 선수 베스트 11에서 손흥민은 평균 평점 7.68로 홀란드를 제치고 중앙 공격수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2주의 팀에 선정된 건 이번 시즌에만 벌써 3번째인데요. 프리미어리그 통산 최다 득점에 빛나는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2주의 팀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은 올 시즌 주장 역할을 즐기고 있다. 자신의 득점 콜렉션에 멋진 골을 추가했다. 벌써 7골을 집어넣었다. 라고 손흥민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EPL에서 단연 손에 꼽히는 활약을 하며 역사에 기록될 아시아 선수로 레전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행운이 아닌 손흥민의 진가를 알아보고 최선의 위치에 기용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만들어낸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손흥민은 포지션에 관한 인터뷰에서 항상 자신은 감독이 원하는 어느 위치에서나 뛸 수 있다고 말해왔었는데요. 과거 포체티노 시절 윙백으로 뛰며 수비 지역에서 더 많은 모습을 드러낸 시절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서 뛰기보다는 팀이 원하는 위치에서 뛰었고 자신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아닌 윙으로 오랜 기간 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손흥민의 자세와 태도가 지금의 토트넘의 변화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인생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능력이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는 현재 상황에 맞게 자신을 진화시킨 손흥민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축구로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기쁨과 배움을 주는 손흥민을 응원하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